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생명과학 강의하는 신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좀 같이 보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PHS 제가 수업이 일요일 날 저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일단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일단 교육 과정 아셔야 아이들 지도할 때 좀 도움이 되니까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 사실 이제 여기 지금 이 슬라이스보다 책자가 좀 잘 보이는데, 제가 보시면 거기 그 각 과목마다 음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영이 진하게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렵고, 이제 생명과학에서도 계산이 있는 파트라서 반드시 아이들이 좀 알고 가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처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이루어지는 제가 일반 선택 생명과학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생명과학 크게 과목이 이제 일단 단원이 세 단원인데, 보시면 아까 제가 요령이 음영이 있는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1단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특이점이 여기 생투인데, 여기 생투에서 사실 내용이 내려왔지만 암기라서 그렇게 아이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1단원은 대략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2학년 1학기는 그 저희 왜 1학년들이 배우는 통합과학 있잖아요. 통합과학 생명이랑 조금 연계가 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생태계 파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통과에 나오는 생태계랑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암기라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단원 보시면은, 자, 여기는 지금 킬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전이 전도 속도 계산하는 파트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명원 수능에서도 상당히 좀 어렵게 킬러 파트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계산이에요. 수학적 계산. 그래서 여기는 좀 반드시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신경계 호르몬 방어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혈액형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약간은 좀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일단 계산 파트는 전부 다 킬러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파트랑,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조금 중요한데요. 보시면 3단원이 이제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인데, 자, 볼게요. 여기 염색체 구조, DNA 유전자, 생식세포까지는 제가 기존에 생원에서 유전 파트 있잖아요. 거기 유전에 해당하는 단원이 지금 여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일단 조금 내용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수능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단 포진되어 있는 그런 부분 어렵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면, 자, 여기 진화의 원리는 생투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생투니까 생투에서 이 단원이 사실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다음에 생투에서도 지금 사실 계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킬러 파트라고 일단 말씀 제가 꼭 드리고, 그다음 보시면 생물의 분류하고 이제 개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생투예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자, 분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암기가 많이 요하긴 하지만, 개통수는 약간 조금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난이도가 있어서 여기는 조금 아이들이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통수, 진화의 원리, 유전 파트는 전부 다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리고 혈액형, 막전이는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요런 부분에 조금 강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마찬가지 세포와 물질 대사라는 과목이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예요. 3페이지. 자, 일단 원래 세포와 물질 대사는 세포학이라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베이스는 생투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거의 다 원래 생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생투에 있는 내용이고, 자, 일부 생원에 있는 소단원 몇 개가 약간 이쪽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베이스는 생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영이 있는 부분 좀 계산이 있고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생투이긴 하지만 음영이 없잖아요. 자, 거의 다 이제 회로 암기나 사실 암기가 좀 많아요. 자, 일부 물론 효소에서 약간 계산 문제 몇 개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명과학에서 저희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과목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중에 좀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학년 2학기 때 요 세포와 물질대사라는 과목을 애들이 굉장히 많이 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좀 과목이 쉽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가 좀 사실 문제인데, 요 단원 자체,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생물의 유전이잖아요. 3학년 1학기 때 애들이 배우게 될 텐데, 자, 아까 제가 보시면은, 자, 음영이 어려운데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3학년 1학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음영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일단 과목 자체가 이제 유전이란 제목이 일단 들어가고요. 자,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여기 1단원에서 여기까지 사람의 유전병까지가 생명원에 있는 유전이 이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저희가 유전에서도 아까 2학년 1학기 때 유전은 다소 좀 수월한 편이에요. 유전에서도. 그다음에 지금 여기 3학년 1학기 유전은 사람의 유전, 다인자, 돌연변이가 상당히 고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여기 남아 있다라고
자, 이제 보통 저희가 지금 현재 생원은 수능으로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준비한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유전인데 보통 이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유전 같은 경우 공부할 때 막 세네 번 보잖아요. 막 그 정도까지는 보셔야 조금 아이들을 손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뒤에는 보시면 자, DNA가 유전 물질이다. 뭐 원핵세포, 진핵세포, DNA 복제. 와, 계산 엄청 어려운 게 많고요. 그다음에 중심 원리, 전사 번역, 원핵 생물, 그다음에 자, 생명공학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냥 생투가 그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분자 유전하게 그대로 일단 여기 이 과목에 그대로 있는데 사실 여기가 생투에서 킬러예요. 그러니까 생투에서 어려운 계산은 전부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학년 1학기 생물의 유전은 생원에 있는 킬러 엄청 어려운 파트가 지금 여기 남아 있고, 자, 기존에 있던 생투에서 분자 유전학의 킬러가 전부 이 과목에 전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음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혹시 이제 메디컬이나 최상위 공부를 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생물의 유전에 대한 어떤 대비가 확실하게 필요하고요. 여기 좀 대비가 없으면 나중에 내신일 때 상당히 좀 힘들다. 왜냐? 더군다나 3학년 1학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 고3 때 이제 당연히 1학기 때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대비가 좀 돼야 되고요. 그다음 그 와중에 수능 대비까지 돼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때 3학년 1학기 과목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미리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좀 전반적으로 교과 과정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엔 제가 저 준비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항상 설명회 할 때마다 항상 요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생명과학 학습 안내인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을 어떤 과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을 먼저 하셔야 전반적으로 아이들 학습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좀 팁을 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학교들마다 조금 살짝 뭐 인원수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거의 좀 아이들이 과탐에서 가장 선택을 많이 하는 건 화학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학이 이제 뭐 공대 뭐 어디 뭐 메디컬 뭐 자연계열 전부 다 전반적으로 걸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이 좀 선택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하고 생물은 거의 아이들 인원수가 비슷하더라고요. 지학은 아무래도 이제 이 전공 적합도가 낮다 보니까 지학은 좀 상당히 아이들은 선택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학이 좀 많고 그다음 물리 생물은 거의 인원수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은 좀 인원수가 좀 많아야 등급 따기가 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제 그렇게 애들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은 좀 인원수가 되고 물리 생명도 좀 인원수가 화학보단 작지만 적진 않아요. 그래서 물리 생명 일단 물화생 위주로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쪽으로 가야 인원수가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거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 동그라미 2번을 사실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내신 대비인데 당연히 이제 1등급을 사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지금 고2라고 고2 고3 내신 등급을 조금 비교를 드릴 거거든요. 살짝 볼게요. 자, 일단 당연히 고1은 제가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자, 전반적으로 한 전체 인원이 300명이면 그중에 이제 30등까지가 여튼 고1의 1등급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지만 고1은 통합과학이잖아요. 자, 통합과학은 어떤 과목이냐? 물화생지 전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제 아이들을 저도 지금 현재 고1 내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1 내신 잘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당연히 물리나 화학에 선행이 잘 된 친구들 뭐 물투를 했어요. 화투했어요. 막 물원 심화까지 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당연히 통과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 고1의 300명 중에 이 30등은 거의 다 이과 지망생입니다. 이과를 생각하는 친구들 거의 다 이제 물원 화원 막 선행이 좀 잘 된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명 안에 자, 문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아야 한둘 두셋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볼게요. 자, 그럼 요 300명 중에서 만약에 한 3명이라고 치고 3명은 문과를 간다라고 칠게요. 30명 중에서. 그럼 이제 27명이 전부 다 1등급이잖아요. 그럼 요 친구들은 전부 다 어디로 온다? 여기 고2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한 고2 한 과목마다 한 150명 내외예요. 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는 15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27명까지가 이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이고 고1 때 통합과학으로 1등급이 분명히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고2나 고3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아까 27등인 친구 같은 경우는 고1 통합과학으로는 1등급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2나 고3에 오면은 27등이면 전부 다 27명이 이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이니까 등급이 1등급이 안 나오겠죠. 네, 2등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가 이제 고2나 고3에 오면 정말 진검승부를 하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1 때는 문이과 아이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좀 더 확실히 더 공부를 잘하고요. 거의 다 이제 앞에 등수를 따진 애들,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1등급 가져가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이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1은 크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고2나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확연하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조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등수가 좀 많이 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과 친구들끼리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되게 이제 아직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이제 첫째나 이렇게 둘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고1 되면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내신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하겠지만, 이제 고2나 고3 되면 더 치열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고만고만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 안에 등수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엄청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고1 때보다 고2에 훨씬 더 아이들이 내신을 빡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1은 엔간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과 갈 친구들이 좀 깔아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성적을 깔아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2 가면 정말 너도 나도 다 잘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옆에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이제 등급을 훨씬 잘 맞아야 되니까 되게 진검승부가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미리 고2나 고3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희가 고2나 고3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당연히 내신 대비를 좀 미리 해야 되니까, 자,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은 제가 강남권 내신 문제인데 크게 경향이 세 가지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수능 기출입니다. 선생님, 우리 애는 이제 수능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수능 기출이 나오나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머님들. 자,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선생님들이 거의 다 과탐 과목을 특정을 해서 거의 다 베이스가 수능 기출이에요.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는 것들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입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수능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 어쨌건 수능 베이스를 내고 있던 선생님들이 이게 입시가 바뀌어서 수능이 없다라고 해서 수능 기출 베이스를 안 낼까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맞아,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고2 지금 마찬가지인데 고2가 되더라도 거의 기본적으로 수능 기출 베이스의 어떤 이런 내신 기출 기조는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베이스가 수능 기출이 무조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학평인데, 학평은 뭐냐? 이제 실제 저희가 고3 모의고사 문제 또는 저희가 EBS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실제 학교 내신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 기출 문제, 자, 고3 모의고사 문제, 그다음 EBS 문제는 당연히 입시가 바뀌어도 그대로 아마 거의 크게 바뀌지 않게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나올 거로 지금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의적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의적 문제가 조금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약간 선생님이 스스로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 스타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는 사실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요 자의적 문제에서 조금 약간 어렵게 된 학교가 통고가 좀 문제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명여고는 좀 약간 함정을 많이 내고, 그다음 은광여고는 그냥 문제 전체가 다 내신 스타일이라서 요런 게 좀 자의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고요. 나머지 거의 다 수능 기출. 나머지 학교들은 기출을 저희가 전부 다 분석을 하잖아요.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고3 1학기까지 사실은 내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나중에 수능 대비를 할 때 조금 이제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고3 되면 내신에 대한 부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딱 고3 되는 순간 거기다 수능으로 몰빵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대비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예비 중3 아이들은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물론 저희가 이제 뭐 고등학교 입시를 뭐 자사나 여러 가지 특목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이 1년 동안에 굉장히 좀 미리미리 고등 선행에 대한 좀 진도로 좀 많이 나가서 좀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실제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선행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전부 다 내신에 몰빵하니까. 그래서 내신 대비하느라고 뭔가 선행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당장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행 준비를 할까요? 일단 마음 자체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남은 1년 동안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제가 이제 제 개설 강의 살짝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일요일 날 저녁이고, 일단 저희가 겨울방학은 8회 완성이고요. 이제 이후에도 일단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제 홍보 조금 할게요. 자, 일단 제가 PHS를 일단 제가 여기 대치통에서 처음부터 지금 계속 지금 꾸준하게 일단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PHS 생명과학은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 제가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거의 모든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최상위권 친구들이에요. 이제 그 친구들 거의 다 메디컬 계열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등 생명과학의 전범위가 전부 다 끝난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선배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예비고1 친구들. 그 친구들은 지금 대치동에서 저희 반 아이들은 진도가 제일 빠릅니다. 대치동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년 동안 저랑 생명과학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전범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부 다 끝났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심화까지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떤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이제 자기 뭐 좀 빠진 부분이나 구멍을 메꾸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살짝 보시면 대청, 뭐 도곡, 휘문, 역삼, 단대, 그다음에 숙명, 뭐 대명, 신동, 잠신, 문원, 해누리 중 광남중. 그래서 전부 다 전교 1등 친구들인데 자, 올해 지금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라서 일단 이런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실제 제 교재를 살짝 지금 조금 따온 건데요. 보시면 이게 기출 분석 문제가 수능 기출 문제. 그다음 이건 1등급 완성 문제는 뭐냐 잘 보시면 이렇게 뭐 단대 그다음에 경기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별 내신 문제를 제가 좀 이렇게 그 내용별로 뭐 이렇게 포커싱 해가지고 일단 뽑은 건데 일단 아이들이 교재에서 수능 기출을 베이스로 배우고 그럼 이 수능 기출을 베이스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내신 문제를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아이들이 좀 사례 와닿게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이제 PHS가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될 건데 여기 회차별 진도를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겨울방학 때 일단 이렇게 일반 선택 위주로 좀 일단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자 3월 달부터는 보시면 이제 유전 파트만 골라서 제가 핵심 완성 나갈 거고요. 일반 진로 선택 합쳐가지고 그다음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한번 유전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심화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부터는 이제 진로 선택을 전부 다 완성을 시키고 진로 선택 완성한 다음에 심화까지 일단 갈 거라서요. 이런 식으로 커리가 쭉 진행되면 이제 1년 후에는 아마 아이들이 아마 대치동에서 가장 선행이 많이 된 그런 그러니까 생명과학에서는 좀 그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제 교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수능 기출하고 그다음 내신 기출을 일단 베이스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다지기가 좀 잘 된다라는 그런 평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제가 아이들이 지금 고등 생명과학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현재 중학교 과학을 배우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학교 과학에서는 물화생지에서 당연히 물화가 좀 까다롭죠. 그다음에 생지는 애들이 되게 수월하거든요. 생지 같은 경우는 뭐 심하면 그냥 일주일 정도만 봐도 충분히 아이들이 100점이 나오는 그런 정도라서 애들이 생지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갖지는 않는데 사실은 고등 생명과학에 오면 저희가 이제 아까 계산 파트나 유전 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처음에 딱 유전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선생님 이게 생명인지 수학인지 알 수가 없다. 약간 그런 반응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 생명과학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막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는 가르칠 수가 없고 애들이 받아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처음에 핵심 파트 나가는 친구들은 일단 여러 번 돌릴 거라서 여러 번 돌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숙제를 할 텐데 숙제에 당연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복습되는 그런 문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테스트를 약간 새로운 유형을 내지 않고요.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나 교재에 있는 문제, 과제장에 있는 문제 약간 변형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대로 내되 서술형 아니면 숫자를 바꿔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자기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나 그 다음에 과제를 풀고 이게 된 친구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테스트가 잘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성취도 일단 평가 위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저번에 수업 시간에 들었고 숙제할 때 풀었는데 테스트로 맞추는구나. 그럼 애들이 아, 나는 이걸 확실히 안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자신 있게 좀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그걸 제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좀 애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성취감 느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일단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반복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과제 검사나 테스트는 제가 전부 다 1대1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는 전부 제가 다 하나씩 봐요. 제가. 그다음에 테스트는 제가 채점하기 때문에
얘가 어디가 안다 모른다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클리닉 같은 경우도 관리가 잘 되는 거라서 물론 당연히 방학이니까 저희가 클리닉은 주중 주말 전부 다 일단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고런 식으로 좀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PHS는 되게 제가 주력하는 그런 반이에요. 워낙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제 워낙 상위권 친구들 특히 메디컬 계열 친구들이 많이 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그런 수업이라서 저도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조금 더 많이 좀 열심히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특히 생명과학은 사실 메디컬에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그런 식으로 잘 준비하고 또 잘 맞이해 가지고 아이들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